이게 효능감의 뜻이 자신이 어떤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과 능력을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래. 스스로 느낀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이게 한자 뜻으로는 효과와 능력을 느끼다거든. 그러니까 내가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자신감도 효능감일 것 같아. 근데 내가 저거 해볼게 라고 도전하는 것도 효능감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뭘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한 2-3시간 정도만 그냥 무작정 걸어보는 것도 난 추천해. 왜냐면 이게 땀이 나고 다리가 아픈 걸 느낄 거 아니야. 아니 걸으면 한 4시간, 5시간도 걸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일단 다리 아프고 땀 나고 막 그러겠지. 근데 그 4시간, 5시간 동안 걸으면서 우리는 뭘 생각했을까?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불현듯 떠오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야.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오늘의 주제는 효능감과 관련된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요즘 뭐 경제도 안 좋고, 뭐 취업도 잘 안 되고, 뭐 불합격 통보도 많이 받는 시기잖아요. 힘이 빠지는 시기긴 한데, 꼭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요즘 청년들이 효능감을 좀 느끼기 어렵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2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빠른 시대에 살고 있다.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는데 그것들을 익히기도 전에 또 빨리 변해버리는 그런 문제점들. 그래서 이걸 지금 따라가는 게 맞나? 그런 고민할 거리들이 많아졌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요즘 유튜브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SNS의 활성화. 거기 보면 사람들이 좋았던 때, 성공했던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평소에는 얼마나 고민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했겠어. 그러다가 좋은 것만 올리는데 자기는 해놓은 게 없으니까 지금 뭐 하는 것도 없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막 자꾸 늦는 것 같고 남들은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효능감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우울증 이런 것도 엄청 많고 그렇잖아. 맞아. 요즘에 이제 그 정신과 환자 이런 데 엄청 늘고 있다는 게 아마 이 2개의 대표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시대가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효능감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생각해. 근데 남들보다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의 속도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시대가 그것들을 너무 압박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선배들은 모를 거야, 그지? 맞아. 그럼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들은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효능감 관련해가지고는 심리학자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작은 성공부터 계속 해내다 보면 큰 성공이든 작은 성공이든 그게 뭐 도파민 같은 거라 해야 되나? 기분에 대한 나오는 그게 비슷하대. 어쨌든 작은 성공들이 여러 번 만들어질 수 있는 자신과의 그런 약속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걸 해내고 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큰 목표를 세웠을 경우에는 그걸 달성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선은 지금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성공부터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나간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면 효능감이 좀 높아질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내 꿈쓰기 그것들을 지금 200일 동안 했었거든. 그리고 300일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안 했단 말이야. 거기에서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하루에 40분, 50분 정도를 투자해서 그것들을 계속 했단 말이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 먹을 때는 술 먹고 와서도 억지로 다 쓰고 그걸 다 했어. 근데 그게 한 권이 다 채워졌을 때의 그 효능감? 그게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 그걸 2권을 썼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특이한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그걸 중단을 했잖아. 그럼 나한테 늘 해오던 그 습관 같은 것들 있잖아. 그게 쌓여가지고 그때 책을 읽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작은 성공이라는 게 나한테 유익한 좋은 습관들을 만들고 그 습관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효능감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 작은 습관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 성공이라는 개념이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긴 하지만 나한테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어제보다 다른 나, 조금 더 개선되는 나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다 성공인 거잖아. 근데 그게 하루에 5분을 365일 동안 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성공 경험이 부족할 때도 효능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성공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바꿔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 무엇이 성공일까? 무엇이 성공이야? 써니한테 지금은 무엇이 성공이야?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 그러면 40대 때의 써니의 성공은 뭐고 50대 때의 써니의 성공은 뭐야? 서울의 집 사기? 그러면은 지금 일주일 내의 실패는 뭐야?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무엇이 성공이라고 할 만한 건지 나에 대한 관점으로 조금 생각해 볼 시간이 있을 것 같아. 눈에 보이는 성과만 쫓다 보면은 약간 좀 빨리 포기하게 되는 게 생기거든.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렵게 이루어놓은 것들을 쉽게 표현을 해서 막 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성공을 하려면 되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기운이 너무 빠지잖아. 내가 어렸을 때는 암울했던 진흙탕 속에 살았지만은 나는 뭐가 되더라도 50 이후에는 부자가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별거 아닌 그런 꿈이고 목표인데 그 마음을 계속 되뇌이게 되니까 허튼 짓을 안 하게 됐다? 50 이후에는 잘 살 거야. 그러면 판단 기준이 뭐가 되냐면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잘 살게 되게끔 도움이 되는 건지 못 살게 되게끔 도움이 되는 건지를 늘 염두에 뒀던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놀더라도 빨리 나올 수 있고 뭐 했던 것들은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고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 성공이라는 게 우리 눈에 지금 당장 안 보일 수도 있을 거야. 지금 뭐 40대, 50대인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겠지만 20대, 30대 때 그게 뭐가 성공인지 파악을 할 수 있나? 그리고 지금 내가 뭘 성공하고 있는지 잘 모를 것 같아. 그럴 때는 막연하게나마라도 그런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성공에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 SNS나 비교 문화가 청년들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이게 이제 그 요즘에 자꾸 나오는 말인데 SNS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그 사람의 하이라이트를 담은 궤적 같은 것들이잖아. 그런 것들 이제 릴 형태로 나오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성공한 순간 좋은 순간만 보통 올리지 무너져 있는 순간을 올리진 않겠지. 사진 찍어서 무너져 있는 사진을 야, 나 지금 또 개 빠았어 이러면서 좋은 데 갔을 때 좋은 거 샀을 때 아니면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썼을 때 남들이 가지 못하는 걸 갈 때 최고의 순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다고 내가 이걸 했을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뭔가 좋게 보겠구나라는 걸 다 안단 말이지. 그쵸. 근데 그 순간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친하게 지내면 되고 대부분 그렇게 안 지낼 거란 말이지. 그쵸. 이제 그런 순간들만 이제 자꾸 그 보다 보니까 문제가 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된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딜 돌려도 그런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스스로가 힘들어지고 효능감이 떨어지는 걸 생각하거든.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직업인들이 쓰는 어플이 있어. 거기 보면은 각자 자기가 맡은 직무에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다 대단해 보이거든. 근데 실제 만나면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아. 근데 거기 대단해 보인다는 건 대단하게 썼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SNS에 퍼지다 보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지치고 그러니까 힘들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또 그런 글들을 자주 쓸 수 있을 거야. 그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있어야만 내가 힘이 안 빠지고 효능감이 안 없어질 텐데 너무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지쳐한다. 그게 가장 큰 문제지. 효능감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습관이나 루틴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관련 영상 많이 봤었지. 기운 다운되고 할 때 그 멘탈 연구소라고 하는 멘탈 연구소. 나는 힘들 때 보면은 거기 주로 운동선수들이 많이 나오거든.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생하는 건 솔직히 껌일 거야. 물론 신체적인 힘듦이 더 많지. 정신적인 힘든 것보다.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힘듦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힘듦 때문에 더 힘든 거잖아.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고통이나 그걸 극복하는 과정들은 뛰어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늘 반성하게 되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살기 힘든 거야.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사람들 따라잡기가 힘드니까 그 정도로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고 있는 거고, 일단은 그런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를 따라 하려고 하면 이제 난이도가 너무 어려우니 가장 쉬운 것부터 이제 해본다고 한다면 내가 일주일에 일해야 될 계획표, 회사에 일이 있는 거고 내 가정에 일이 있는 거잖아. 뭐 친구 만나는 것도 일이고 그런 것들을 달력에다가 조금 더 평소보다 빼곡히 쌓아놓고 하나씩 쳐내간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그런 것들도 이제 효능감을 살리고 아니면 내가 빠꾸하지 않고 앞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언제 시간표 쓰고 안 써봤냐? 고등학교 때. 맞아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뭐 수능 100일 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 같은 걸 다 썼잖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계획을 안 쓴 것 같아. 근데 내 달력이 공유가 돼 있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아놓고 만약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그걸 못했을 경우에는 그걸 이제 그 다음날로 이동을 시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해낸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이게 어느 순간 세상이 이제 그렇게 밉다가도 어느 또 사는 게 밉지 않고 감사하는 시기가 나도 왔던 것 같아. 그게 여러분들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고생 조금 더 하고 웬만한 고생들이 충족이 되지 않을 때 감사함이 하나씩 눈에 보일 수도 있어. 근데 끝없이 세상이 미워지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감사함을 전혀 못 느끼고 살 수도 있긴 할 것 같거든. 고생하다 살면은 감사한 마음 계속 들 것 같아. 일단 무엇보다 자신에게 한 약속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꾸준히 지키는 습관을 들이면은 나는 나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쌓이는데 그게 자신을 성장시키고 효능감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자주 실패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효능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취업 준비 과정에서 실패하는 것들은 오로지 그 사람들의 실패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실패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을 먼저 해주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 복불복이라는 말을 보통 어떨 때 쓰냐. 예를 들어서 5개의 고르는 박스가 있는데 어떤 거는 꽝이고 어떤 건 또 잘 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고르는데 고르는 기준이 없어. 그냥 우연치 않게 일어나는 일인 거잖아. 이게 복불복인 거잖아. 근데 채용이라는 것들도 진짜 복불복이거든. 왜냐면은 내가 지원을 했을 때 평소에는 지원자가 30명이었던 기업이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지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동시에 그걸 많이 본 거야. 70명이 돼버렸어. 그럼 2배가 높아진 거잖아. 그럼 서류 커트라인 기준이 더 높아져 버린 거거든. 서류 커트라인 기준이라거나 면접이라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대방과 비교해서 최고의 사람을 골라내는 과정이 채용 절차란 말이지. 근데 30명이었던 지원자였는데 70명이 돼버리면 내가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잖아. 근데 그것도 실패가 돼버린다고. 근데 그 사람이 개인의 실패라기보다는 그냥 우연치 않게 노동시장의 실패 플러스 그 기업에 우연치 않게 일어난 일에서 내가 겪을 사항이 많다는 거지. 우리가 서류 불합격 통보받고 면접 불합격 통보 받을 때 숨도 못 쉴 정도로 억울하고 슬프고 힘들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개인의 실패는 아닐 수도 있다. 물론 노력을 많이 안 해가지고 서류 전형에서만 계속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은 많이 낮춰가지고 지원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면접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연치 않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고서라도 면접에 대한 대비 스터디 같은 것들 좀 해가지고 좀 실력을 키우면서 쌓아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 과정들이 자기의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면접 기회를 한 번 더 얻었어. 면접 때 내가 이렇게 대답해서 떨어진 것 같아. 그런 걸 느끼는 것도 성장인 거잖아. 그런 것들을 계속 쌓아나간다면은 힘듦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직장에서 효능감을 느끼지 못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년차, 뭐 3년차, 뭐 5년차 이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 직장에서 효능감을 느끼지 못할 때는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인지부터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회사에 출근하는 게 오늘은 왜 즐겁지 않고 우울하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아니면 좀 빡센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어떤 기준일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지를 한번 찾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게 가끔씩 이제 직장에서도 이제 큰 성취를 이뤄야만 효능감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작은 성취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작은 성공, 작은 성취, 이것부터 먼저 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작은 성취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일이 평소보다 많았는데, 조금 더 빠른 일정 내에 끝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작은 성취일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 좀 빡센 프로젝트를 받았는데, 그걸 끝나고 났을 때 그런 쾌감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동료 직원의 모르는 모습을 추가로 발견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작은 성취, 거기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은 성취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작은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느껴보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다고만 자꾸 생각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니까, 오늘 내가 이걸 끝냈어 라고 하는 즐거움, 오늘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았어 라는 즐거움, 이런 것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직장 생활에서도 효능감을 좀 지키면서 습관이 쌓여버리면 조금 더 도전적인 목표를 만들어내고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래도 효능감이 이제 잘 안 느껴진다면 그 새로운 도전이나 학습 기회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내가 올해 5월 달부터 이제 이종격투기 배우겠다고 나갔잖아. 맞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종격투기 배우면서 뼈가 5군데 이제 골절, 금감 이런 현상이 생겼었거든.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그 운동은 어렵고 힘들고 무섭고 안 나가려고 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그게 좋았거든. 왜냐면은 내가 거의 20년 동안 해오지 않았던 땀 흘리는 것들, 그걸 꾸준히 갔을 때 내 몸이 튼튼해지고 내 정신이 건강해진다는 걸 느꼈어. 그러니까 몸은 죽어가는데 정신이 계속 건강해진 느낌이지. 근데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직장 외에서도 얻을 수 있는 작은 효능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건강을 위해 가셔가지고 이제 뼈에 금이 가는데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별명이 비스켓이라고. 우리 아들이 나보고 이제 비스켓이라고 했는데 턱 부러지니까
지금 뼈 건강 약 먹으면서 좀 지키고 있어요. 이제 약간 좀 덜 다치는 느낌?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번 다치면 거의 한 3주, 4주 못 갔는데 지금은 거의 연달아서 이제 2달을 이제 가고 있으니까. 그럼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청년들의 잘못된 접근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 비교지. 이게 내 스타일, 내 속도가 있는데 자꾸 남의 거 보고 비교하니까 힘든 거잖아. 맞아요. 현 시대가 미디어, SNS 이런 것들이 너무 관찰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 동네에 내 친구들만 보면 됐다고. 그럼 내 친구 중에서 한두 명 정도 잘나고 나머지는 나랑 다 비슷했단 말이지.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나보다 단 하나도 무지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거라고. 그래서 지금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SNS에서 유혹적인 거, 즐거운 것들, 이런 것들에서 부를 과시한다거나 아니면 행복을 과시한다거나 그것보다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유익한 영상들 많잖아. 뭐 운동에 대한 영상도 있고 공부에 대한 영상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는 시간을 더 늘려버리면 어차피 알고리즘이 그런 쪽으로 계속 바꿀 거라고. 행복이나 쾌락을 위한 알고리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공부에 대한 알고리즘, 성공에 대한 알고리즘, 뭔가 극복에 대한 알고리즘 이런 걸로 계속 바뀔 거라고. 그냥 그런 것들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그런 게 자리 잡힐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면 어떨까 싶어. 마지막으로 효능감이 떨어져 있는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의미 있는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이게 효능감의 뜻이 자신이 어떤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과 능력을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래. 스스로 느낀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이게 한자 뜻으로는 효과와 능력을 느끼다거든. 그러니까 내가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자신감도 효능감일 것 같아. 근데 내가 저거 해볼게 라고 도전하는 것도 효능감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뭘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한 2-3시간 정도만 그냥 무작정 걸어보는 것도 난 추천을 해. 왜냐면 이게 땀이 나고 다리가 아픈 걸 느낄 거 아니야. 아니거든요. 한 4시간, 5시간도 걸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일단 다리 아프고 땀 나고 막 그러겠지. 근데 그 4시간, 5시간 동안 걸으면서 우리는 뭘 생각했을까?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불현듯 떠오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 걸 한다면 좀 나아질 거고 뭐 별거 있나? 오늘부터 조금씩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준은 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의 기준은 내가 스스로 정하는 거니까 다들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봐요. 안녕.